안녕하세요. 세계인형 전시관 폴레폴레 매니저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여성 전통 의상 아오자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몸매를 다 감춘 듯 길게 뒤덮인 디자인인데 여성 몸매의 실루엣이 고스란히 드러나 청순하면서도 은근히 대담한 독특한 느낌의 아오자이는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연과 변천사 또한 만만찮은 옷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15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아오뜨턴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오뜨턴은 허리 아래가 네 부분으로 갈라진 긴 드레스입니다. 실크 같은 가벼운 옷감으로 만든 이 옷은 아오자이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오자이와 달리 따로 바지를 입지 않고 치마처럼 입기도 하는 옷이었습니다. 베트남 여성 의상은 1407년부터 1428년까지 베트남이 중국 명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변화를 맞습니다. 명왕조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중국식 바지를 입도록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오뜨턴만 입던 여성들은 그 아래에 바지를 함께 입게 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도 중국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베트남 여성 의상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다시 전기를 맞습니다. 전통적인 아오뜨턴을 개량한 현대적인 드레스가 하노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드레스는 부드럽고 얇은 질감이었고 색깔도 화려했습니다. 프랑스 영향을 받은 베트남 화가들은 아오뜨턴의 갈라진 네 부분을 두 부분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1930년대 하노이에서 활동한 디자이너 응우엔 카트엉이 선보인 아오자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르뮤이르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그는 프랑스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아오자이를 발표했습니다. 밝은 색상, 몸에 꽉 끼는 품, 양쪽 허리 부분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긴 치맛단, 어깨 부분이 약간 부푼 소매, 비대칭적으로 레이스 장식을 한 목깃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지는 유럽의 나팔바지식으로 아래가 넓어지는 형식이었으며 엉덩이 부분이 밀착되도록 재단됐습니다. 르뮤이르 아오자이로도 불린 이 옷은 구식 아오자이가 너른 품속에 감춰뒀던 여성미를 강조한 현대식 아오자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물려받았던 유교적 체면을 집어던진 거죠. 베트남 여성들은 그 새로운 옷에 환호했습니다. 여학생, 교사,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행은 크게 퍼졌고 시골에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인사들은 아연했습니다.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선정성에 대한 비판은 더 거셌습니다. 몸의 곡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과감한 디자인에 속이 비치는 얇고 투명한 천으로 만든 아오자이에 놀란 것입니다. 그전까지 유교적 분위기가 지배해 왔으니까요. 1954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끝이 났고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사회주의 세력하의 북베트남은 아오자이를 부르주아의 의상이며 식민지 잔재로 규정했습니다. 노동자의 옷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치민도 아오자이를 입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아오자이가 다른 의상에 비해 옷감이 많이 들고 움직이거나 일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고 북베트남에서는 한동안 아오자이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 아래 있던 남베트남 여성들은 여전히 아오자이를 즐겨 입었습니다. 베트남이 통일되고 1975년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한동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베트남에서 아오자이는 다시 침체기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생활 수준이 나아진 1980년대 후반부터 아오자이가 서서히 부활하게 됩니다. 이 무렵 국영기업이나 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점차 유니폼이나 교복으로 아오자이를 채택했고 1989년에는 호치민시 여성신문이 최초로 미스 아오자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무려 1600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1995년 미스 베트남이 입은 파란 비단 아오자이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미인 대회에서 최고 민속 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아오자이는 아오자이 베트남이란 말이 회자될 만큼 베트남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전통 의상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도 아오자이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서구인들이 아오자이의 매력을 글로 썼고 베트남의 식민지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인도차이나 연인이 1992년에 상영되자 아오자이는 더욱 명성을 얻었습니다. 랄프 로렌,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유명 디자이너들은 아오자이의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전통, 중국의 바지, 프랑스의 미학, 미국의 개방성과 실용성, 아오자이는 오랜 기간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앞선 것이라 생각되는 미적, 실용적 요소들을 적용시키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유연하게 적용시켜 진화되어 온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길어내 발전되어 온 아오자이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을 많이 닮았는데요. 베트남의 국화가 연꽃인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